이게 이 가격이 맞다고요? 여기 한국 전라도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화를 가진 곳은 한국밖에 없을 거라며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걸까요? 헤이 가이즈, 레이첼입니다. 여러분들 실망시켜서 정말 미안한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특히나 전라도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세계 각국의 미식을 경험해왔어요.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부터 이탈리아의 전통 아침 식사까지 진정한 미식이 뭔지 잘 알죠. 그동안 한국 음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그냥 맵기만 한 음식 정도였어요. LA 코리아타운에서 몇 번 먹어봤는데 전부 다 빨간색에다가 맵기만 하더라고요. 김치는 짜고 맵기만 하고 비빔밥은 그냥 밥에 야채 섞은 거고 김치는 특별할 게 뭐가 있나요? 게다가 요즘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면서 한국이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 음식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와는 비교도 안 돼요. 진정한 미식 문화는 깊이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냥 매운맛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서울만 벗어나면 완전 시골이라던데. 글로벌 미식 문화를 논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때 한국 구독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전라도라는 지역을 모르냐면서 많이 화를 내셨죠. 레이첼은 진짜 한국 음식을 모르는구나. 전라도 한 번만 가봐. 생각 완전히 바뀔걸?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울도 별로인데 시골은 뭐가 있겠어? 또 매운 음식이겠지. 한국인들은 자기 음식에 너무 자부심이 과한 것 같아. 구독자들의 댓글이 계속 달렸고 특히 전라도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띄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죠. 그래. 한번 가보자. 내 편견이 맞다는 걸 증명하러. 한국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라도가 뭐가 있는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편견을 확인하러 간 거였죠. 그리고 전라도에 도착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전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근데 솔직히 서울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뭐랄까? 내 온사인만 번쩍이는 평범한 도시. 뉴욕이나 도쿄를 조금 못 따라가는 느낌이랄까?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런 생각하면서 전주행 버스에 올랐죠. 여러분, 제가 이날 운명처럼 우연한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휴게소에 섰는데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잠시 피해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휴게소 뒤편에 있는 좁은 골목을 발견했는데 처음 그 식당을 봤을 때 진짜 경악했어요. 낡고 바랜 간판, 곰팡이 핀 것 같은 외벽. LA 보건당국이었으면 즉시 영업정지 때렸을 거예요. 유리창은 뿌옇게 흐려져서 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밖에 내걸린 메뉴판. 아니, 메뉴판이라기보다 종이 몇 장이 대충 붙어 있는데 전부 한글이라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종이들도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죠.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레이첼. 여기서 식중독 걸리면 어쩌려고. 그런데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우산을 들고 그 식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손님이 있다는 건 그나마 괜찮은 곳이라는 뜻이겠죠? 비는 계속 쏟아지고 결국 저도 들어가기로 했어요. 최악이면 음료수 하나만 시키고 나오면 되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우선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LA면 이런 조명은 절대 허가가 안 났을 거예요. 테이블은 나무로 된 낡은 것들이고 의자는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앉아요 한마디 하시고는 그게 끝이었어요. 메뉴판은커녕 물도 안 주시고. 전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였잖아요. 손님이 오면 기본적인 환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메뉴 설명도 해주고 추천 메뉴도 알려주고. 거기다 전 외국인인데 영어로 된 메뉴판도 없어요? 주방을 힐끔 봤는데 더 놀랐어요. 주방장도 서버도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요리하고 계시는.
위생장갑도 안 끼고. LA 식품위생관리국이면 즉시 영업정지였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말이라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그냥 겁나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 허름한 식당에서 이 불친절해 보이는 할머니에 의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란 걸. 처음에는 그저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이 작은 식당이 제 미식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가 될 줄은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주방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LA였다면 당연히 민원 신고감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전 이 소리가 제 인생을 바꾸는 소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제가 얼마나 큰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지게 되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뭔가를 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밥그릇과 국이 나왔어요. 뭐, 흔한 한국식 백반인가 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세상에 테이블이 좁아질 정도로 반찬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 정갈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시금치 나물, 은은하게 향이 퍼지는 콩나물, 노란빛이 도는 감자조림,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다는 김치까지. LA에서 먹던 그 김치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국은 아마도 된장국이었을 텐데 거기에 조개가 들어있었어요. 뭔가 투박해 보이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만든 해산물 스프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건 더 깊은 맛이 있달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고등어구이였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간이 딱 맞는 거예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밸런스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엔 진짜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이런 음식이 나올 리가 없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후유유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세요? 이 작은 시골 식당의 음식 하나하나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된장국 한 그릇에도 깊은 맛이 숨어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나물 하나에도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이어온 할머니의 손맛이자 전라도만의 특별한 요리 문화, 그리고 한국 어머니들의 정성이 담긴 그릇이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화려한 플레이팅만 보고 음식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음식들은 겉모습은 수수해도 한 입 먹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왔어요. 특히 제일 놀라웠던 건 음식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된장국 한 술에 밥을 살짝 말아 먹고 거기에 고등어 한 조각을 곁들이면 마치 교향곡처럼 맛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리필이 되는 반찬들. LA였다면 리필 한 번에 추가 요금 $5는 했을 텐데 할머니는 그냥 묵묵히 채워주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뭘 몰랐던 거지? 정신없이 식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밥그릇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또 오셔서 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절하려 했는데 그 순간 계산서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LA에서는 이런 수준의 식사면 최소 $100는 받았을 거예요. 게다가 리필까지 이렇게 푸짐하게 해주시는데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영어로 얼마예요? 라는 말도 못하고 카드기도 안 보이는데 혹시 현금만 받으시는 건 아닐까? 전 달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옆 테이블 손님이 계산하시는 걸 봤어요. 궁금해서 살짝 쳐다봤는데 잠깐, 5,000원짜리 한 장, 거기에 1,000원짜리도 한 장, 그럼 6,000원? 6,000원이라고요? 달러로 환산하면 4.5달러. 여러분, LA에서 4.5달러면 길거리 핫도그 반 개 값이에요.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는 물 한 병이 8달러였다고요. 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고등어구이 하나만 해도 최소 25달러는 받을 텐데 여기에 10가지가 넘는 반찬에 된장국에 심지어 리필까지 무제한으로
이 모든 게 4.5달러라니요? LA에서 일할 때가 생각났어요. 손님들이 와인 한 병에 200달러를 거리낌 없이 지불하던 모습, 코스 요리 하나에 150달러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곳에서 이런 가격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제 친구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마 믿지도 않을 거예요. 레이첼, 넌 분명 뭔가를 빼먹고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가격이 이 동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옆 테이블의 손님들은 그냥 평범하게 계산하고 나가시는데 전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문득 LA의 한 식당이 생각났어요. 거기서는 김치찌개 하나가 18달러인데 반찬은 고작 4가지. 리필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산대로 걸어가면서 제 지갑을 열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적은 돈을 내고 이런 훌륭한 식사를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제 10,000원짜리를 받으시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4,000원을 거슬러 주셨어요. 마치 이 모든 게 그냥 일상인 것처럼요. 이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음식의 본질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비싼 가격, 화려한 플레이팅, 말끔한 인테리어. 그런 것들에만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뭘까요? 비싼 식당의 값비싼 요리. 아니면 정성과 전통이 담긴 한 그릇의 소박한 밥. 그날 저는 제 미식 철학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푸드 크리에이터로서, 또 셰프로서. 제가 잊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한국말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 말을 전했더니 할머니는 그저 살짝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 작은 식당을 나서면서 전 LA에서 먹었던 그 어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더 큰 감동을 안고 나왔어요. 가격은 6,000원. 하지만 그 가치는 어떤 돈으로도 매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전 그 할머니가 정말 무서웠어요. 식당에 들어섰을 때부터 할머니는 앉아 하면서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손님한테 반말이라니. 거기다 주방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했어요. 야, 이걸 어째 또 태워. 쾅. 아이고 성가시게. 철퍽.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때마다 저는 흠칫흠칫 놀랐어요. LA면 첫날부터 클레임 폭탄 맞았을 거예요. 손님한테 반말하고 주방에선 고함 지르고 최악의 서비스였죠. 나중엔 할머니가 저를 가리키면서 옆 테이블 손님들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그때 한국인 손님이 웃으면서 번역해 주셨어요. 저 외국 아가씨 너무 말랐다. 한국 음식 처음이지? 많이 먹여야 쓰겄다.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뒤로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그릇을 비우면 어느새 할머니가 나타나서 채워주시고 반찬 하나가 떨어질라 치면 벌써 새로운 걸 가져다 주시고 마치 마법처럼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고등어를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주방에서 뛰어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앉으셔서 직접 고등어 가시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손수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LA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기선 모든 게 매뉴얼대로, 규정대로만 하죠. 또 제가 물을 엎질렀는데 할머니가 뛰어나와서 닦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조심해서 먹어. 말은 안 통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거친 말투는 그분의 사랑법이었던 거예요. 영어를 못하시니까 말로는 표현 못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LA의 고급 레스토랑에선 웨이터들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팁 걱정만 하고 친절해 보이는 매니저도 결국은 매출 걱정. 그게 전부였는데 할머니는 주방에서도 계속 저를 걱정하셨어요. 아이고, 저 아가씨 뭐 더 해줄 거 없나? 반찬이 모자라진 않을까? 밥은 많이 먹었나? 나중에 다른 손님한테 들었는데 할머니가 저보고 저 아가씨가 우리나라 음식 처음일 텐데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다고 하셨대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더니 나중에는 손짓으로 조심해서 가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LA에선 웨이터가 화장실 위치나 알려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진짜 손녀딸처럼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의 반말이, 고함이, 쾅쾅거리는 소리가 전부 손님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거란 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나올 때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내일도 와 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LA에서는 100만 달러를 줘도 살 수 없는 진심,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내 솔직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전 이제 제 채널의 모든 한국 음식 영상을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 음식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제는 인정하게 됐거든요. 특히 전라도. 여러분, 여기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제가 그동안 미슐랭 레스토랑만 다니면서 이게 최고의 음식이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식당에서 맛본 고등어구이 하나만 봐도 LA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따라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고등어만 고르신대요. 양념은 직접 담근 간장으로만 하시고 반찬 하나하나가 다 그날 아침에 만드신 거라고 해요. 김치도 3년 넘게 숙성시킨 것부터 갓 담근 것까지. 할머니는 이걸 기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성이죠.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전라도의 진짜 맛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할머니한테 특별히 부탁드려서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워왔고 된장찌개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전라도 음식의 전도사가 되어볼게요. 사실 이번 여행은 제 편견을 확인하러 왔던 거였어요. 한국 음식이 맵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고 증명하러. 근데 제가 완전히 졌네요. 제 오만함이 부끄러워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미식이 뭔지. 그건 값비싼 가격표가 아니에요. 화려한 플레이팅도 아니고 완벽한 서비스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미식은 정성이에요.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 할머니의 거친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묵묵히 최고의 재료만 고집하는 자부심. 그리고 이런 마음이 모여 만들어내는 맛이요. 여러분, 제가 전라도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3일이에요. 하지만 이 3일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지금도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그날 맛본 된장찌개 맛이 혀끝에서 떠올라요. 특히 마지막 날 할머니께서 비법이라며 몇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눈물이 났어요. 손녀처럼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LA에서는 레시피 하나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할머니는 오히려 제가 안 물어봐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래야 맛있는 거요. 나중에 해먹어봐. 제가 곧 다시 전라도로 떠나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거예요. 할머니의 장 담그는 법도 배우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전라도의 숨은 맛집들도 더 많이 찾아다닐 거고요. 이제는 제가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비싼 가격표 뒤에 숨지 않은 정직하고 담백한 그 맛을, 그리고 그 맛 뒤에 숨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다리가 될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는 깨달았으니까요. 레이첼즈 푸드 어드벤처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값비싼 레스토랑만 찾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맛, 진정한 정성이 있는 곳을 찾아다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그런 특별한 음식점이 있나요? 저처럼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나중에는 깊은 감동을 받은 그런 곳. 댓글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 레이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 유튜버가 전라도의 작은 식당에서 발견한 진정한 맛과 정. 그녀의 편견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특별한 경험이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녀가 할머니께 배운 전라도 요리 비법과 또 다른 숨은 맛집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음식점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